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테마주 적정주가 담당하고 있는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12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1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간밤에 미국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깨파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좀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바이오 제약,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기관 쪽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오전에 반등이 나왔고,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분봉이 조금씩 좀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현재는 이 반등이 오늘 장중에 좀 살짝 반등이 좀 그쳤다. 현재 상황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어저께 그 미국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HTS에서 FOMC에 관련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검색을 해도 어떤 일이 통과 있었는지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조은하 기자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은 코인 열풍에 힘입어 스타트업들이 독주해왔습니다. 대기업들이 잠시 지금 그 자동 재생되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 봤더니 바로 이제 연합뉴스 쪽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뉴스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아마도 이제 하루 종일 이 관련된 소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팩트. FOMC 회의를 했고요. 기준금리를 0.25%,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2.25하고 2.50 사이였는데 이거를 2.0에서 2.25였는데 2.00이 2.25로 가고 2.25가 2.50으로 가고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년 금리 인상 전망치 횟수를 2회로 하향 조정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3%를 넘는 거하고 넘지 않는 거하고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받는 사람 체감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면은요, 이 이제 문구도 잡아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 문구는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이 경기 전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한 거는 3번인데 이거를 최대 2번까지로 줄이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더딜 경우에는 이 카드를 조기에 써버리고 다시 한번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뭐 블룸버그라든지 CNN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어떠한 논조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냐 하면요, 최소한 동결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해버리면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동결을 이제 유력하게 봤는데 어머나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리지 말아라 계속 이제 압력을 넣었는데 내 알 바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11월에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이번 달에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하고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긴급 상황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이 가용성을 현 정권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뉴스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 곧 망할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조금 좀 여유를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벌어지게 되면은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는 외국계 자금이 선진국, 그러니까 신흥국에 있는 자금이 선진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2번 정도라고 이제 3번에서 2번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경제 정책을 내년도에 다시 아마 하반기 정도 되겠죠? 바꿀 수도 있다. 그 여지가 남겨놨다. 요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왜 초반에 이렇게 길게 테마주 적정주가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은행주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어차피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버틴다고 하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도 내년도 점차적으로 이제 올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이제 탄력을 받고 어떠한 종목들은 조금 부정적인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테마주 딱 이름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면은요, 쭉 해가지고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일전에 그 기준금리 인상 올리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 하락 수혜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은행 그리고 생명보험사, 지주사, 금융지주사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단히 그냥 은행주가 금리 인상에 뭔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자,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이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대부분 변동금리를 많이 책정을 하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정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세 번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기준금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에 따라 어떤 신용 등급에 따라서도 개인의 금리 차이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기본적인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사람이 1년에 만 원을 이자로 내다가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이자를 내면은 그냥 그거를 자기네가 순이익으로 그냥 증가, 그러니까 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이자 마진이 그냥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들의 그 이유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제 현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지금 확 낮춰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30%가 넘어갔다가 27.9%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24% 막 이 정도까지 그러면서 뭐 리드코프라든지 아주캐피탈이라든지 뭐 이런 저축은행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단 지주사, 금융지주사, 뭐 DGB 금융지주 여기도 있죠. 자, KB금융,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 다음에 업종 7031에서 이제 네, 종목 하고요. 은행 어디 갔냐? 은행이 왜 안 보일까요? 네, 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이거는 이제 은행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금융업에 속해가지고 지주사로도 BNK 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지주사, DGB 금융지주 지주사, JB 금융지주 이것도 지주사, KB 금융. 그러니까 이름에 금융이 들어가고 모모 지주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 내부를 까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은행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고요. 적정주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면요.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적정주가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뭐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표로도 봤을 때 굉장히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가가 15,000원인데요. 조금 전에 적정주가 얼마였죠? 4만원대였습니다. 41,900원. 네. 짜잔. 같이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은행 현재가가 16,300원이고요. 적정주가는 이 종목도 42,000원대 저평가 되어있죠. 그리고 제주은행 현재가 4,660원. 네, 적정주가 14,700원. 이 종목도 저평가. 뿐만 아니라 그 금융지주사들 중에 KB금융도 한번 볼게요. KB금융은 뭐 어차피 대표적인 네, 국민은행은 다 아시잖아요. 네. KB금융 적정주가가 95,800원. 그러면은 현재 가격 48,450원 저평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BNK 금융지주. 네, BNK 금융지주도 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아마 138930이 네, 코드고요. 이 종목도 29,200원이 적정주가인데 현재가는 7,660원. 네. 그래서 은행주는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렇게 흐를 것 같아요. 최대한 금리를 또 올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무조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율을 하다가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3%대까지 찍고 나서 아니면은 미국이 만약에 한 차례 더 올리면 우리나라도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버티면서 미국이 금리를 혹시라도 내년 중에 또 인하를 한다. 어떤 뭐 투자를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인하를 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땡큐죠. 네. 왜냐하면은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그 외자 유출에 대한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를 꺼리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무조건 종목을 딱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이 은행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금융지주사죠. 네,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 시점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종목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이제 저점까지 만약에 좀 내려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2017년 뭐 한 12,000원대 기업은행 기준으로 12,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네, 들어가 볼 만하죠. 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종목들도 1년 내내 지금 안 좋았잖아요. 1년 내내 안 좋았고 지금 반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또 조정을 줄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45,000원에서 46,000원 사이 정도, 네, 그 정도 가격대 괜찮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가끔 이제 끼가 있어요, 이 종목이. 근데 최근에는 너무나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저점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떨어지는 칼날 이런 종목들, 네. 특히 막 어이없게 막 이때 들어가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만약에 자 이때 들어가서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본전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때 들어갔는데 본전이 왔다. 그러면은 팔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딱 종목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대출이 이자에 따른 그 예대 마진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보자 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녹음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